OP앰프를 계속해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OP앰프 회로는 퀵스를 이용해서 잘 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춰야 할 거는 이 OP앰프의 증폭도입니다. OP앰프의 증폭도를 30dB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전압원, DC 전압원과 저항 50ohm은 펑션 제너레이터의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DC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A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입력 역할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10mV는 아니고 R1 저항 앞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입력 전압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브에 가서 전압 프로브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이 입력 전압 역할을 하는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Vin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DC 전압원과 50ohm은 그냥 파워 스플라이에다가 50ohm을 연결해 둔 게 아니고 펑션 제너레이터를 우리 모델링 하기 위해서 먼저 DC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니까 간단하게 DC 전압원과 50ohm을 둔 겁니다. 근데 이 DC 전압원과 저항은 하나의 제품, 장비, 펑션 제너레이터를 모델링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10mV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펑션 제너레이터 출력에 해당하는 R1 저항과 연결된 부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럼 출력 전압은 OP앰프의 출력 단위니까 R3 저항 위쪽에서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도 프로브를 갖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프로브의 이름은 Vout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측정에 필요한 결과가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증폭도 계산할 때는 그냥 단순 비율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데시벨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퀘이션을 여기다 하나 만들까요? 자, 어테뉴에이션 AT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고 AT는 Vout이라는 프로브 밑에 있는 DC 전압 V 나누기 Vin이라는 프로브 밑에 있는 DC 전압 V를 계산하는데 이게 인버팅 모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로그 함수에 넣으면 계산 불능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값 채워야 되겠죠. 0에서 절대값은 ABS, Absolute Value이기 때문에 ABS를 취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데시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로그 10을 해줍니다. 데시벨이기 때문에 원래 10을 곱해줘야 하지만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비율은 전력 비율이 아니고 전압의 비율이니까 20을 곱해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재고 싶은 데시벨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ut을 Vin으로 나누면 증폭도가 되죠. 증폭도가 되는데 마이너스 쪽에 입력을 넣어주기 때문에 출력은 음수가 나옵니다. 양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ABS 절대값을 취해주고 이제 전압 비율을 데시벨로 바꾸려고 하면 20 곱하기 로그 10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해봐서 테이블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19.5가 나오네요. 19.5. 19.5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저항이 거의 1kΩ 더하기 50ohm이니까 1050ohm 정도가 되고 피드백으로 달려있는 저항은 10kΩ 정도 되니까 거의 10배 차이 나죠. 전압 비율이 10배 차이 나면 데시벨로는 얼마? 20dB 정도 차이 나니까 19.5가 나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럼 얘를 조금 더 이제 키워줘야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계산하면
요 저항값이 31.6 정도 된다고 하면 거의 30dB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프리시전을 한 5자리까지로 한번 높이겠습니다. 그 유효자리를 5자리. 우리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하는 유효 숫자가 5자리가 되도록 맞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31.6보다는 조금 더 커져야 되겠습니다. 33 정도 해볼까요? 해봐서 시뮬레이션 하면 아직 30dB은 안 됐네요. 한 40까지 증가를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거의 30dB까지 가는데 여기 좀 번거롭고 귀찮죠?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라미터 수입을 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으로 가서 R2라는 것을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정의하는데 40kg인데 40kg라고 하면 1000을 곱해줘야 되는데 여기 좀 불편하니까 C 언어처럼 42에 3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인가요? 40 곱하기 2는 10의 지수니까 10의 3승이 돼서 40kg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의한 R2를 사용해야 될 테니까 자, 여기 저항값을 R2로 이제 바꿉니다. 바꾸어서 계산에 문제가 없는지 보면 아까랑 이제 같은 결과 나오니까 계산은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파라미터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에 가서 파라미터 수입을 갖고 옵니다. 자, 갖고 와서 우리 계산하는데 시뮬레이션은 당연히 DC1 수입 베리어블은 R2로 수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지금 변동하는 범위는 40kΩ 근방이니까 한 30에서 50kH까지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개 정도 계산을 할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근데 파라미터 수입의 변수 R2가 정의가 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퀘이션은 디액티베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봅니다. 자, 계산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크게 보면 자, 30dB 되는 범위가 있나요? 50까지 갔는데도 30dB이 안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파라미터 수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45부터 65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65까지 가도 거의 나오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거의 증가하긴 하는데 저항을 이 상태에서는 더 증가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R1 값을 한 500옴 정도로 좀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옴 정도로 낮추어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우리 30dB 정도 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30dB를 만들어 줄 수가 있네요. 저항을 이번에는 그렇게 높게 갈 필요 없이 한 25부터 45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30dB의 출력이 나오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거의 30dB, 한 26.9kΩ이면 30dB 정도가 나오네요. 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 저항이 내가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는데 우리 E24계열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자, 27이 있네요. 27. 그러니까 27kΩ 있으니까 R2 값은 27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R2 값은. 이 R2는 우리가 디액티베이트 했는데 파라미터 수입은 아예 디액티베이트 하고 얘를 액티베이트 해서 보면 27kΩ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한번 보면 거의 30.00002니까 30dB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계산 자체는 간단하죠. 여기에 있는 저항을 R2로 나누면 출력이 나온다. 그때의 상태 보고 싶으면 calculate DC bias를 호출하게 되면 DC bias 전압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압보다 거의 31.6배 정도 큰.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이너스 0.3V 정도가 나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OPM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OPM프를 한번 연결해서 그 결과도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에 가면 MUA741을 우리 갖고 왔는데 이 TI라고 붙은 MUA741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MUA741은 거의 표준적인 OPM프인데 만드는 회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OPM프를 바꿨을 때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위해서 OPM프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 봅시다. 파일 가서 Save As, 이번에는 OPM프 3이라고 해볼까요? 자, OPM프 3으로 저장해서 한번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던 OPM프는 지우고 얘를 갖고 와서 연결을 해 주는데요. 자, 요 모양이 살짝 안 맞으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지워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도 좀 올라가서 붙어야 되겠고요. 얘도 좀 별로니까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얘도 차라리 지우고 다시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지에 있는 것도 갖고 와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 단자에 있는 바이어스 전압은 VEE라고 생각했는데 이 MUA741TI는 이름이 VCC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5V를 인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플러스 15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밑에는 VE니까 이는 낮은 전압이 걸려야 돼서 마이너스 15V를 인가를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도 이제 걸려줘야 될 거니까 이렇게 가서 원래 피드백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 이 상황에서 계산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계산 결과를 한번 보면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서 AT를 계산해서 보면 28.6이 나왔습니다. 아까랑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달라진 이유는 OPM프를 변경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정상적인 설계를 하려고 하면 원래 이퀘이션에 있는 R2를 디액티베이트 하고 파라미터 수입을 다시 살립니다. 자, 살려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는데 이 R론장을 살짝만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있는 걸 해야 되니까 자, 한 470ohm으로
얘를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470으로 변경했고 파라미터 수입은 지금 27 근방이니까 20부터 40까지 계산을 해 볼까요? 자, R2를 바꾸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저항이 증가하는데도 30dB까지 잘 나오지가 않네요. 거의 28.6에서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R2를 바꾸더라도 이게 나오기는 어려워서 R1 쪽을 조금 더 줄여 보겠습니다. 과감히 100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적긴 한데 하면 이렇게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네요. 오히려 이득이 이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파라미터 수입을 해 본다 하더라도, 자, 이 경우는 30dB를 맞출 수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한번 해 보더라도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OPMP 성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부하를 지금 10옴을 달았는데 10옴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 한 20옴 정도로 올려 볼까요? 우리 스펙은 아닌데 20옴 정도로 올려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OPMP의 출력이 더 커져서 이 증폭도가 더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해보니까 30dB 맞추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격으로 맞추려고 하면 이 MU-A741의 TI가 아니고 우리가 앞에 했던 좀 더 이상적인 OPMP를 이용해서 설계해야지 30dB를 맞출 수 있음을 우리가 검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은 자, 여기서 우리가 30dB를 이제 맞춰야 되는데, 자, 여기 50옴, 10옴으로 하고 15, -15, 10mV로 인가를 하게 되면 30dB를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이 MU-A741은 TI 회사 이름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준 결과입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규격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규격을 조금 바꿔보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저항을 20옴이 아니고 예를 들어 1kΩ으로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원래처럼 1kΩ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놓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면 30dB이 어느 순간에는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40부터 한 60까지 R2 수입하면서 계산을 해보면 30이 이제 훌쩍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범위를 이런 정도로 가야겠네요. 그럼 30은 이 정도 나왔고, 조금 더 정밀하게 보고 싶으면 프리시전을 5로 해서 유효짜리 5자리를 한번 보면 거의 정확하게 한 31.9일 때 이 OPMP의 전압 증폭들을 30dB로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9라고 하는 거는 없는 저항이죠. 여기서 보면 31.9는 없으니까 33이 제일 가까이 있는 저항입니다. 33.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이제 파라미터 수입은 해제를 하고요. 얘를 액티베이트해서 33이 있는데 또 33을 하면 증폭도가 30dB보다는 또 넘어갈 거니까 자 여기서 얘를 한 910 정도 해볼까요? 얘를 910 910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31.11이니까 아직도 높네요. 그러면 얘를 낮춰서 그런 거라서 한 1.2 킬로 옴 정도로 살짝 높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또 높아졌고 얘를 1.1 하면 29.45. 근데 29.45가 그래도 30dB에 가깝게 우리가 설계를 한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계산할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DC 계산이 아니고 AC 계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AC 계산을 하고 싶었고 이 OPMF는 발진 특성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MUA741 시리즈는 내부에 커패시턴스 컨버테이션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커패시터를 달 필요가 없어서 주파수적으로 좀 안정되어져 있으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소스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DC 대신에 AC 전압원을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오고 이게 1V는 너무 크기 때문에 원래 우리 스펙처럼 10mV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AC 전압원과 50Ω은 펑션 제너레이터의 제대로 된 모델링이 됩니다. 앞에 DC로 하는 거는 우리가 쉽게 하려고 한 거고 펑션 제너레이터는 DC는 아니죠. 시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변하는 특성은 AC로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시뮬레이션에 가서 이제 AC를 하나 갖고 와서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AC 주파수는 예를 들어 10Hz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10Hz부터 한 100kHz까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한 301 정도로 좀 더 촘촘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카티전 가서 자 여기에 있는 V인에 걸리는 전압 한번 볼까요? 얘를 OK 하고 Vout에 있는 전압.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대문자도 있고 소문자도 있는데 대문자는 DC에 대한 계산값, 소문자는 AC에 대한 계산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됩니까? 출력이 쭉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 파란색은 입력이니까 입력 쪽은 큰 변화 없는데 출력 쪽이 주파수에 따라서 쭉 변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퀘이션에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AV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볼티지 앰플리피케이션이니까 하는데 우리 측정하는 거는 이제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로 측정해야 되잖아요. 소문자로 이렇게 해서 add 해서 소문자로 측정하는 그러니까 교류의 프로브 값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 값을 교류로 읽어서 데시벨로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얘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얘가 있고요. 오케이 누르면 결과가
얻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한 29dB 정도 맞췄잖아요. 근데 주파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떨어지잖아요. 근데 떨어지는데 이 주파수 변화는 변화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10Hz부터 10kHz까지 이제 했는데, 자, 주파수가 100kHz까지 봤네요. 100kHz까지 봤는데 이게 주파수를 선형적으로 보면 너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0Hz 특성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를 할 때 요 프로퍼티를 로그를 취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프로퍼티에 가서 얘를 로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하면 로그로 특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특성을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자회로 책에서 많이 봤던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 특성임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장점은 뭔가 하면 가로축은 주파수긴 한데 로그 스케일로 그립니다. 그래서 10배씩 증가하죠. 10, 100, 1000, 그 다음에 10,000, 10만 이렇게. 그 다음에 Y축은 일반 숫자긴 한데 데시벨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사실은 로그 스케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쓸 수 있는가인데 10Hz보다 더 낮은 쪽으로 가더라도 OPMP는 잘 증폭을 합니다. 아까 우리 계산을 보면 이 DC에서도 증폭을 했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점점 가다가 데시벨이 3dB만큼 떨어지는 지점을 우리가 보통 증폭기의 대역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한 29dB였으니까 3dB 떨어지는 26dB에 있는 요가. 그래서 10kg, 20kg, 한 30kg, 10kg, 20kg, 한 30kg 정도 되는 한 35kHz 되는 범위까지는 우리가 이 증폭기를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OPMP는 다른 OPMP보다는 증폭도의 주파수 응답 특성이 상당히 좋다 하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